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요즘 한국에서는 이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끝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이 한국 소식 얘기를 좀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고 듣고 동시에 유튜브에서 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보시면서 이 댓글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댓글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있는 이 JTBC 주최 골프대회, LPGA 골프대회 이 갤러리로 참관할 수 있는 티켓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한국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은 왜 이 김기식 금융원장에 대한 사퇴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당의 사퇴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강하게 김기식 금융원장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한국에서 이 김기식 논란이 뜨거운데, 사실 한국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이유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김기식 금융원장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한인들이 여기서 많이 알지는 못하고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사안이에요. 네. 한인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이 김기식 금감원장 이 논란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느낌도 별로 안 들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언론과 야당에서 이렇게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나 잘못을 했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의문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 논란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이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국의 정치권 언론들이 몇 날 며칠째 이 엄청난 좀 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정치권을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사당이 모두 일제히 강력히 비판하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다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조중동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 이 김기식 금감원장 또 청와대를 상대로 집중포화하고 있고, 뉴스 전문 채널 YTN을 비롯한 방송사들도 뉴스 시간마다 아주 집중 보도하고 있고, 패널들이 출연하는 그런 시사 프로마다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에서도 몇 날 며칠째 김기식 논란이 헤드에 머물면서 역시 이 논란 중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을 보면 김기식 금감원장 이 논란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굉장히 좀 광기 어린 이런 느낌마저 들어요. 이 한국의 내노라는 기득권 지배층이 총출동해서 이 김기식 금감원장을 반드시 이 금감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느껴질 만큼 굉장히 좀 뜨거운데, 그런 분위기에 비하면 일반 국민들의 어떤 반응, 시민들의 반응은 좀 무덤덤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50% 좀 넘게 나왔고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게 한 35%가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그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내용이었는데 그 문항이 공개가 됐죠. 그 내용을 보면 최근에 외유성 출장 고액 강연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논란도 있어서 지금 리얼미터라는 곳이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온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이슈에 비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도는 떨어지고 정치권과 언론만 좀 시끄러운 그런 느낌이 아닌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럴 터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 모르는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알려드리는 시간도 됐으면 하겠고요. 지금 한국 이슈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제 많이 들어와 계세요. 댓글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댓글을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은 9시가 되기 전에도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한국입니다로 시작한 그런 댓글이 오늘 첫 댓글이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그 댓글을 보내주시면서 지금 이 이슈와 관계없는 본인들끼리 지금 채팅을 좀 하고 계신 것도 있어요. 뭐 출가 윤회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본인들이 댓글하시는데 좋아요. 여기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 기왕 주영석 기자가 이슈를 갖고 왔으니까 이 이슈에 대한 얘기로 댓글을 이왕 달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댓글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주영석 기자님 화이팅이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자, 오늘도 댓글을 또 선정해서 LPGA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야당들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네. 그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그만큼 한국이 확실히 그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제 촛불 시위 등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민들의 어떤 눈이 좀 뜨였다. 예전에 한국에서 뭐 영화에서 나온 대사였기도 했고 또 어떤 공직자가 한 말이도 있지만 뭐 대중은 개돼지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더 이상은 개돼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정치인들, 언론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이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여론을 유도하는데 말려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다. 그래서 정치권의 공방 또 언론의 어떤 파상 보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한국 일반 국민들은 차분한 그런 느낌인데 일단 그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알려진 대로 지금 현재 금감원장이고 과거에 국회의원도 했고 또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그렇게 다양한 공적인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어서 사실 이런 논란에 휘말렸다는 것이 분명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건 뭐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외유성 출장, 고액 강연, 뭐 정치자금 땡처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야당 측의 어떤 발언과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들여다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난리치는 것에 비해서 생각만큼 대단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네. 들어갈게요. 자, 그런데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사실은 뭐 그 논란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외유성 뭐 출장이라든지 네,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죠.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찌 됐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언론사들이 제목으로 던지는 것과 실제 그 제목을 보고 들어와서 제대로 내용을 읽어보면 별거 없는 것 이런 좀 괴리가 있는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김기식 그 금감원장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 몇 가지가 있죠. 해외 출장, 고액 강연, 뭐 후원금 땡처리 등등 있는데 해외 출장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일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3번 해외 출장을 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 유럽 이렇게 3번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3월에 갔는데 보좌관을 대동하고 2박 3일을 갔고요. 한국거래소의 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는 2015년 5월에 2박 4일 일정으로 갔고 우리은행의 후원으로 갔고요. 미국, 유럽은 2015년 5월에 역시 비서를 대동하고 갔는데 이게 좀 길었죠. 9박 10일간 갔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후원을 받아서 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장은 기간도 짧았고 그래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기간도 길었고 유럽, 미국을 가니까 비행기 뭐 티켓 가격도 다르고 하니까 한 3,500만 원 정도를 피감 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은 기관들의 돈으로 출장을 갔지만 기관을 위해서 해준 것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외유성 출장을 갔다 오자마자 어떤 뭐 법안을 통해서 도와준 건 없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기관들의 예산을 통과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기식 이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사실은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이런 그 해외 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외 출장을 계속해야 되느냐. 나무란 적이 있는데 결국 본인이 그랬다는 본인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남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 내로남불. 그래서 사실 이 내로남불이 가장 김기식 금감원장에게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액 강연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이 제목으로 거의 낚시성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중앙일보가 그렇게 보도했죠. 김기식 고액광자 기업에서 3년간 2억대 받았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는데 내용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제목과는 전혀 다르죠. 더미래연구소가 김기식 그 금감원장이 속해 있는 더미래연구소가 피감 기관 등 대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3년간 2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기관의 매출이지 개인의 소득은 아니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 더미래연구소는 이제 싱크탱크예요. 김기식 그 금감원장을 비롯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이제 설립한 싱크탱크인데 기업 강의를 해주고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료를 지불하고 강연을 했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그 수강료를 강사에게 주고 이런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했지 자기들이 돈을 챙긴 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앙일보 기사도 사실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제목을 굉장히 선정적으로 뽑았다는 것이고요. 뭐 후원금 땡처리 같은 경우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돈이 남았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선관위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것도 반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일 처리한 것은 굉장히 다 드러나게끔 합법적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만 부과시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과연 이 의혹들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인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이 논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들이 제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좀 공방으로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좀 지나치다라고 정리를 네.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의 소위 말하는 주류 기득권 세력들이 김기식 금감 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또 연일 사퇴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역시 그 김기식 금감 원장이 뭐 참여연대 시절부터 굉장히 그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혁적인 활동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금감원장에 들어선다는 것은 기존의 그런 이 재벌들에게 또 이 금감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은행들이나 이런 곳에 굉장한 그런 그 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한국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재벌들, 특히 삼성이나 이런 쪽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을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고 좀 싫어한다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김기식 금감원장을 좀 끌어내리고 싶고 또 정치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일단 흠집이 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대통령에겐 타격이고 야당에겐 이제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이제 공세를 펴는 면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언론들 같은 경우 재미난 것이 김기식 금감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김영란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주도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따라서 언론사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사들.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 점에서 김기식 금감원장에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이 보도를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그 말씀하신 대로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 밝혔죠.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퇴시키겠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퇴시키는데 이것이 논란 정도 수준이고 또 이것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전부가 다 이 정도 행위를 하는 정도의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판받고 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사퇴시킬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 선관위에도 이 국회의원들의 당시에 그런 이 출장이라든가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그 좀 해석을 의뢰했죠.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될 만한 것이냐. 그래서 평균 이하 정도로 나온다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그 이런 해외 출장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김기식 그 금감원장이 그 당시 의원들 수준보다도 평균 이하 정도로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확인된다면 그렇다면 위법하지 않더라도 이제 물러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인데 그 결국 그 의미는 그만큼의 하자가 없다면 법을 위반했다거나 객관적으로 일반 국회의원들 평균보다도 못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공세를 펴고 물러나게 하라고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선관위의 조사 결과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서
이 개혁 세력과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세력들의 격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기 수면 때문에 아래에서는 우리가 엄청나죠. 아는 것 외에도 예. 치밀하죠. 그래서 이게 뭐 김기식 논란이 설사 가라앉는다 알겠습니다. 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이런 논란, 비슷한 논란은 계속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논란이 지금 저희 유튜브 그 라이브 스트리밍 창 댓글창에서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 방송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 말씀해주신 데 상당히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말씀하신 그 격돌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댓글을 올리지 않는 분들도 이 댓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하튼 김기식 금융원장과 관련된 지금의 격돌 과연 과감한 대한민국 금융 개혁을 위한 필요한 고통이 될지 아니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처럼 내로남불처럼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남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어쩌면 이 도덕적 아이러니의 대표적인 표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